자, BYD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부터 빠르게 정리해볼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제 시작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이날 바로 출시를 발표한 차는 아토3입니다. 2022년에 출시한 차인데 해외에선 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로 팔리는데 우리나라에는 전기차만 들여왔습니다. 가격은 기본 모델이 3,150만원, 플러스 모델이 3,330만원인데 전기차니까 보조금만큼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런데 아마 국산차들처럼 큰 폭의 보조금은 없을 것 같아요. 리튬이온이 아닌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여러 보조금 항목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보조금을 받으면 아마도 2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는데 조만간 보조금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한다고 합니다. 이 차는 우리나라 차 가운데 코나랑 비슷한 크기예요. 실제로 해외에서도 코나랑 경쟁 상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길이는 약 4.5m, 폭은 1.9m, 높이는 1.6m에 휠 베이스는 2720mm입니다. 거기다가 공차 중량은 1750kg이죠. 코나 EV가 길이 4.4m에 폭 1.8m, 높이 1.6m, 그리고 휠 베이스가 2660이고요. 공차 중량이 1685kg이니까 두 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아토3는 우리나라에서 복합 기준으로 한 번 충전해서 321km를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코나도 스탠다드 모델 311km 가는 차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격은 차이가 꽤 나죠. 코나는 4,300만원대부터 5천만원까지 가격이 있는데 낮은 트림은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원대로 내려가니까 이 다음은 소비자분들이 각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BYD 아토3의 만듦새나 구성은 어떤지 함께 보시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소비자가 가장 까다롭다고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현대, 기아 같은 대중차의 글로벌 탑 브랜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연간 판매량의 70에서 80% 가까이를 현대와 기아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의 동무대인 거죠. 여기에 현대기아가 저가 차종에서도 계속 품질과 디자인을 높여왔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소비자의 기본적인 눈높이가 높아진 건데요. 여기를 BYD가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자, 보시면 아토3 외부 디자인 좋아 보입니다. BYD의 과거 디자인은 예전에 모토쇼를 가서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5년 사이에는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외부를 보면 쉐보레 볼트를 떠오르게 하기도 하고요. 코나도 떠오르고요.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느낌을 가진 차입니다. 후면 디자인도 깔끔하고 좋아 보이죠? 실내로 들어오면 몇 가지 독특한 것도 있어요. 후발 주자인 만큼 뭔가 튀는 요소가 있어야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이런 도어 손잡이죠. 이렇게 돌려서 여는 방식인데 이거 예사롭지가 않아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송풍구입니다. 둥근 디자인인데 이게 실용적일까 생각하기 전에 일단 모양 때문에 시선을 사로잡네요. 운전석에 앉으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고요. 앞에 작은 스크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의 스크린을 사용해서 컨트롤하는데 굉장히 많은 요소를 줄이고 있는 거죠. 기어 레버 아래쪽에는 스타트 버튼이 있고요. 자주 쓰는 버튼들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자, 운전석에 제가 앉으면 이 정도 공간이 됩니다. 의외로 시트 포지션은 아래로 많이 내려오는데요. 거기다 운전대도 앞뒤 위아래 조절이 많이 돼서 운전석에서 자세 잡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제 키가 180이 좀 넘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아주 좋습니다. 그대로 뒷좌석으로 가면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일단 무릎 공간은 꽤 넉넉하게 남아요. 그런데 머리가 천장에 닿습니다. 2열 시트는 생각보다 조금 높게 올라와서 반듯하게 앉으면 약간 불편한 정도고요. 헤드레스트를 끝까지 올리면 뒷머리랑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무릎, 발 공간 다 좋은데 헤드룸이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있는데요. 옛날 소형차들에서 종종 보여주던 건데 이렇게 고무줄로 수납 공간을 막아주고 있어요. BYD는 이날 아토3의 광고도 제작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좀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조금 불편함이 있기는 해요. BYD를 한글로 비읍, 이응, 디귿이라고 쓰고요. 여기에 맞는 단어를 매칭했는데 비읍, 이응, 디귿을 배우다라고 매칭했습니다.
마치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배워서 사라, 우리의 방식을 배워봐라, 이런 거를 강요하는 느낌이기도 해요. 자동차는 배워서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소비자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꼼꼼하고 수준이 높고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소비자들인데 배우라고 하는 느낌, 좀 불편하긴 하네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비읍 이응 디귿은 비우다라고 광고에서 해석했습니다. 이건 좋아요. 아토3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최근 이렇게 단순하게 만드는 전기차들이 정말 많아졌는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아토3는 2월 중순부터 소비자 인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차종 라이온 이런 차들은 이날 현장에서 보여주기는 했는데 올해 안에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은 세단이고요. 라이온은 이거보다 조금 큰 SUV예요. 저는 BYD가 이미 70개 국가 정도에 진출을 했다고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제 들어왔을까 아쉬웠습니다. 이제라도 들어온 거 정말 환영할 일이고요. 사실 하나의 회사인 현대차그룹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70-80%를 독점한다는 거, 그렇게 건강한 구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기회라고 보이고요.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것도 매우 좋아 보입니다. BYD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주사위를 던졌죠. 방향은 두 가지인데 뭐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잘 된다면 현대차 그룹을 견제하는 저가 전기차 시장의 강자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최근에 쉐보레나 KG 모빌리티처럼 전기차를 내놔도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의 시간이 됐으니까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BYD 얘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캐스트 이다일이고요. 감사합니다.